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중입니다. 5월 31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5월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시장은 그래도 어제, 그제 폭락장에 비하면 하락이 어느 정도는 좀 저지가 되는 그런 시장이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종목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반면에 화장품 비롯해 가지고 그 테마성 개별 종목들 이런 것들이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전체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요. 하락세가 다소 좀 주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시장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0.0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합 수준 정도 됐죠. 2636포인트, 코스닥이 플러스 0.96%, 839포인트입니다. 그래도 어제 그제 대비했을 때 오늘 시장은 그런 대로 선방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거래 대금 보면은요, 물론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낙폭이 크고 좋지가 않은 그런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래가 활발하다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요. 오늘 이제 거래소 거래 대금을 보면요, 모처럼 15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15조를 넘어선 거는 오랜만인데요.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강세장 분위기지만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이 9조 6천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여전히 10조 아래에서 거래가 조금 뜸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래프인데요. 요게 그 거래소 일봉 그래프입니다. 몇 가지 이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요, 제가 항상 이 추세선을 굉장히 중요시해 드리는데, 요 추세선이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무너져서 추세선 아래로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두 개가 나고 있습니다.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난다는 얘기는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많이 밀렸을 때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매도세 우회 시장이다. 요게 하나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요게 21선인데요. 빨간 선. 21선이라는 거는 생명선이라고 그랬죠. 또 심리선이기도 하다. 근데 요 21선을 밑으로 이렇게 뚫고 내려오면서 데드크로스죠. 요 21선 아래에 이렇게 일봉이 자리하게 되면 죽은 시장이다. 이런 시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래프로만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좋지 않다. 또 하나 이렇게 눈여겨보자고 그러면요. 이런 모양으로 또 그려집니다. 이렇게 일봉 따라서 그려보면요. 보시다시피 쌍봉 모양입니다. 쌍봉이라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거듭 확인된 꼭지다, 상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21선이 깨지는 것도 그렇고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한 3일에 걸쳐서 종가가 밀린 것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쌍봉으로 상투를 두 번이나 이렇게 확인시켜 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약세장이다. 좋은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조금 높게 시작하는 듯 하다가 종가까지 이렇게 반등한 번 없이 쭉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어제도 그랬죠. 그러죠?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제도 그랬죠. 연 3일째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밀리면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다. 재미가 없는 시장이다. 아침에 쫓아 들어가는 경우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밀리는 시장이다. 재미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래프 하나 더 보죠. 달러 대비 원화 환율 그래프처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때가 이제 우리 시장이 한 200포인트 급락을 했던 이 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00원까지 갔었습니다. 이때가 4월 16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이죠. 그랬다가 이제 환율이 좀 잡히면서 이렇게 주가가 요 기간에서는 좀 올랐죠. 근데 최근에요. 어제 한 20원 정도 올랐고 오늘도 한 5원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1384원인데 이때 4월 16일 날 1400원 그 근처까지 거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 값이 비쌀 때는 굳이 원화로 바꾸어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팔면서 달러가 많이 유출이 되면서 달러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원화 값이 이렇게 다운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그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미 국채금리 10년물짜리 그래프 한번 보죠. 최근 거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좀 금리가 좀 다운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요, 미국채를 그동안에 많이 사주던 중국이나 일본이 국채를 오히려 이렇게 팔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금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채권값이 다운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는 국채 대신에 미국채 대신에 금을 많이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2021년 대비했을 때 지금 미국채가 지금 한 370조 가량 줄어가지고 1,058조라고 그럽니다. 이게 많이 줄었죠. 거의 한 40% 정도 보유량이 줄었다. 일본 국채 보유량도 지금 1,637조인데요. 중국보다는 금액 자체는 많지만 2021년 대비했을 때 한 150조 정도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채권값이 다운이 되면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추세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에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 외국인들이요 거래소에서 1조 3천억 팔았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300만 주 넘게 팔았지만요. 삼성전자 외에도 많이 팔았다고 생각이 되시죠. 대형주들이 오늘 굉장히 약세였는데 특히 SK 하이닉스까지도 이렇게 팔고 있는데요. 금년 들어서 1조 3천억이면 아마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매도 규모가. 반면에 기관이 그 물량을 한 1조가량 받아줬습니다. 개인들이 한 2,800억 정도 매수 우했고요. 외국인들이 거래소는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데 코스닥은 또 2,300억 정도 매수 우했어요. 어쨌든 전체로 봤을 때 외국인들 이 매도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 이렇게 매도가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 수급 구조가 대단히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5월 29일 날 1조, 어제 7,700억, 오늘 1조 3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대부분이 삼성전자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대형주 대부분이 매도 우위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목별로 외국인 매도를 이렇게 보면요. 외국인들이 오늘 지금 300만 주가 아니라 610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매수 우위였는데요. 100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현대차 28만 주, KB금융 26만 주. 이렇게 쭉 보시면 이 파란색이 더 많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10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동안에는 삼성전자에 집중적으로 매도가 몰렸다고 그러면 오늘은 외국인들 매도세가 1조 3천억인데 대형주들 대부분 골고루 이렇게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고객 예탁금이 55조 천억입니다. 큰 변동 없죠. 연말 이후로 이렇게 따지면 돈들이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게 이제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요. 장이 이렇게 꺾이고 나면 좀 시차를 두고 뒤늦게 돈들이 좀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신용융자는 여전히 19조 6천억이니까 대단히 높습니다. 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이렇게 해서 주식을 산다는 거는 이게 손해가 났을 경우에 악성 매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수급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이 좋을 때는 신용이나 미수가 많은 것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장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미수금도 그중 9,500억인데요. 꾸준히 줄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줄기차게 상승세를 보이다가요, 최근에 좀 꺾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시장에 굉장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요, 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데, 다우가 이렇습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 최근 한 일주일간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급등세가 유지가 되다가 어제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좀 이렇게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나스닥이나 비슷한 그런 모습이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을 아주 깊게 받고 있는데 오늘은 또 한 1% 정도 올라줬어요. 대만은 마이너스 0.8%. 대만이 그렇게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한 3일 동안은 이렇게 꺾이고 있습니다. 대만 TSMC도 좀 그래프로 봤을 때 이런 모양 비슷.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 수출 비중이 한 40%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한 16% 정도 되니까 대만이 조금 반도체 비중이 좀 크죠. 그게 이제 지금은 좋지만 또 이게 이제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반도체가요, 또 꺾일 때는 또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리스크가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이 어제 플러스 0.1, 프랑스가 플러스 0.5,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급등세가 조금 꺾인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마이너스 0.09%, 항생, 홍콩 보합입니다. 최근에 홍콩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하락세도 그만큼 또 깊습니다. 그래서 전체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요, 그동안의 상승세가 조금 꺾이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이 먼저 이렇게 하락폭이 더 크죠. 글로벌 대비했을 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제가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 전혀 반응이 없다가 오늘 이렇게 하루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제주도에 많이 몰리면서 카지노 쪽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종목이죠. 근한 3년 적자가 나다가 이제 흑자 전환하고 있는데요. 그래프 모습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요 국면을 한번 보십시오. 요 칸 안에 있는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죠? 여기서도 이렇게 조금 늘은 모습인데 특히 오늘 거래가 이렇게 대폭 늘었는데요. 주가로 보면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바닥을 점차 이렇게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이렇게 8% 넘게 강하게 이렇게 양봉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매집 초기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이제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이 단계는 매집 단계 같다. 이 거래량이나 주가로 봤을 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요게 지금 매물 집중대지, 이 녹색선이요. 여기에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매물 집중대를 오늘 이렇게 힘있게 뚫어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 위로는 이제 매물이, 이 녹색선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에서 가장 어려운 국면을 오늘 이렇게 좀 뚫어줬다. 이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실적이 금년에 좋아진다고 그러면 오랫동안에 이렇게 횡보 국면을 이제는 좀 벗어날 때도 됐다. 가격 면에서 지금은 좀 들어가도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그동안에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다가 전혀 재미가 없었는데요, 오늘 비로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준 것 같습니다.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JLK, 조그마한 종목이긴 한데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롯데관광개발하고 비슷한 그런 그래프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요, 요 부분 이렇게 보면은 방금 롯데관광개발도 요보다는 조금 더 약했지만 거래가 늘면서 바닥에서 주가가 이렇게 살짝 오르는 그런 점이 JLK도 이렇게 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1년 동안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대량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살짝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매집 국면으로 보이거든요. 가격으로 봐도 이제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고개를 쳐든 거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가격에서 그렇게 부담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JLK는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 관련, 그러니까 이게 대혈관 이쪽 관련해서 기술이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AI 솔루션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도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종목이 얘기가 될 때 JLK도 의료용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재료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FDA 허가 서류를 제출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서도 좀 기대가 많이 된다. 미국 진출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재료도 있지만은 그래프 모양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매집 초기 국면 같다. 따라 붙어도 별로 부담이 없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어서 JLK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판에 넣어놓고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마녀공장, 이제 화장품 관련주죠. 최근에 뭐 화장품 관련주들은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오른 게 아니고 다들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좀 뒤늦게 오르기 시작하는 종목인데요. 먼저 조금 체크해 보자고 그러면요. 실적이 2023년에 영업이익이 159억인데 금년에 272억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배 정도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실적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품주들이 다들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방금 제가 매집 초기 국면 종목들 JLK,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녀공장도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최근 들어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수반이 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 모습이 비슷하죠? 주가로 보면 그렇게 오른 건 아니죠. 여기가 지금 매물 집중됩니다. 여기가. 근데 거기 매물 집중대를 지금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다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마녀 공장만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요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 대비했을 때 좀 덜 올랐다 이런 얘기죠. 들어가기에 좀 부담 없는 가격대다. 실적은 작년 대비 2배가 좋아졌고 주가는 이렇습니다. 2023년에 44,000원 됐다가 18,000원까지 됐다가 이제 26,000원이죠. 그래서 가격은 별로 부담이 없어 보이죠. 요 매물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뚫고 있는데요. 그 위로는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힘있게 뻗어나갈 수급 구조를 가진 종목이다. 최근에 화장품 주식들은요. 전체 주식들이 다 그렇지만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제가 추천드린 그런 종목들, 본느 뭐 이런 종목들 다 보면은요.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들도 그러죠. LG생건, 아모레 퍼시픽, 또 뭐 콜마 이런 것들도 대단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녀공장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래프 때문입니다. 그래프가 대량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요 매물 집중대를 뚫고 그 위로는 매물이 별로 없다. 가격에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한 화장품주를 쫓아가기보다는 화장품주를 산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조금 사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매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D&D 파마텍. 이게 상장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죠. 요게 이제 상장할 때 청약 경쟁률이 한 1,500대 1이 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이유는 비만 치료제에 관련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기를 끌었는데 신약 개발하는 회사죠. 그때 이제 31,300원에 발행가가 됐는데 오늘 28,500원입니다. 그러니까 발행가 밑으로 지금 갔죠. 그래서 이게 시장 조성 대상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조성이라는 게 상장한 지 한 2달까지 주가가 발행가 밑으로 한 80%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주관사가 그 물량들을 다 사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가는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까지니까 이제 한 달 지났기 때문에 한 달은 좀 남아있죠. 그래서 D&D 파마텍은 제가 보기에 발행가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상장할 때 얘기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장이 이렇게 식으면서
주가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한 4.7% 올라줬어요. 모처럼.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은 발행가 미치기 때문에 사놓는다고 그러면 손해날 주식은 아니다.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이제 관련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빅뉴스가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는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많이 가지고들 계시죠. 더전 비전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년 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밑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도 손해 나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요거를 지금 정도에서 수익을 내고 파느냐 마느냐 가지고 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워낙 수익이 많이 났다고 그러면 일부는 또 줬다가 또 주춤하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세에 지장 없는 것 같다. 조금 가지고 가도 될 것 같다. 연말까지. 지금 한 6만 원대 이제 올라왔는데요. 지금 증권사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 내놓은 거 보면은 목표가 한 8만 원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한 그 수급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팔지 말고 좀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팔지 말고 좀 진득하게 버텨보자. 수익 나는 종목에서 한번 야무지게 수익 한번 내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SPG 같은 경우도 워낙 지금 좋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살짝 이렇게 반등해 줬습니다. 실적 이상 없고요. 주가로 봤을 때 앞에 저점 부근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에서 굳이 손절미할 필요는 없다.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CS 윈드 같은 경우도 오늘 4.3% 올라줬는데 지금 가격으로 이렇게 보면 요 지금 추세 바닥 여기에서 지금 강하게 이렇게 반등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4% 올라준 거는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CS 윈드도 실적도 좋고 풍력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데 해외 투자해놓은 것들이 이제 조금 실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IRA 법안 관련해서 보조금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는 AI 전력 수요 관련해서 풍력이 태양광과 함께 이렇게 같이 부각이 되면서 CS 윈드도 얘기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보시면 지금 들어가도 그렇게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가지신 분들은 지금 조금 올랐다고 해서 파시면 안 되겠죠. 오랫동안 이렇게 견뎌내셨다고 그러면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고비 같아요. 그래서 이 국면에서 잘 견뎌내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대형주들이 지금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 나가던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HBM 관련해서도 이런 종목에도 지금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전체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겠다. 전체 그 외국인 매도세가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조 3천억 넘었거든요.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개인들이 이렇게 1조 넘게 사준다고 그래도 개인들이 사는 건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매수하면서 테마성 개별 종목들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종목들, 개별 종목들, 제가 그동안에 강조드렸던 그런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대형주들이 좀 쉰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 개인들 매수세가 조금 집중될 가능성이 많다. 굳이 한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 이렇게 매매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그래프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반등하기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은 조금 방어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